강릉에서 8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와 접촉한 뒤 증상을 보인 20, 30대가 많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양양 군민들이 집단 민원을 낸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료 장비와 기술이 발전되는 가운데 영동지방에서 처음으로 첨단 수술 로봇이 도입돼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강원형 배달 애플리케이션 일단 시켜가 연말까지 도내 18개 시군 모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서 20, 30대 유증상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20대 5명, 30대 1명 등 유증상자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60대와 40대도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확진됐습니다. 강릉에서는 지난 6일 이후 8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양에서는 고등학교 확진자의 접촉자인 고등학생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속초에서도 한 명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아 293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학교 교사들은 포함됐지만 학원 강사들은 빠졌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학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자 교육당국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까지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개인과의 교습소는 빠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지난달. 확진자와 같은 학원을 다닌 학생은 물론 학원 강사들도 줄줄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방학 중에도 문을 여는 학원과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죠.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또 특히 춘천에서 얼마 전에는 특히 더 많이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학원과는 그야말로 초비상이었죠. 결국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학원을 연결고리로 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강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학원과 교습소 3,060개, 50세 이하 강사와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학원 강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단 학원가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접종 명단을 추리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학원 종사자들도 백신 접종 대상자가 돼서 좀 안심이 돼요. 네. 학교도 접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교직원과 고3 학생들은 오는 19일부터 학교별로 화이자 접종을 시작합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직원은 28일 접종을 시작해 다음 달까지 2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고요. 그 외 초, 중 교직원들은 8월 중순까지 예방접종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이처럼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와 학원 모두 여름방학 때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거지에서 이뤄지는 개인과의 교습소 4천 곳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강원도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율 백신 물량이 7만 8천 명 분으로 한정돼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우선 접종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집단 민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양양군은 고충 처리 절차와 별개로 재보완 요구를 아예 취소하라는 행정심판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이 양양군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주민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15,000명의 서명부와 함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통보가 너무하다는 집단 민원을 낸 지 13일 만입니다. 주민들은 30여 년간 생존권을 위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기에 정치 논리를 벗어나 지역과 주민을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의 재보완 요구를 한 환경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조건을 달아주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건. 그러면 설악산을 황폐화시키라는 게 환경부예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안 해주려고 오장 두겠죠.
조사팀은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환경부와의 갈등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몸을 던져서 이 문제를 갖다가 또 머리를 맞대서 양양군은 고충 처리 절차가 시작된 것과 별개로 제보완 통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충 처리는 당사자 간 입장 조율을 통한 조정, 화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판결의 기속력을 가지는 행정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오는 23일까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집단민원은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심판 이후에 제보한 처분이 억울하다, 부당하다. 행정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그 결과의 기속력을 받아보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은 오는 27일쯤 오색 등산로 일대에서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환경부 규탄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양양군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권익위에서 어떤 답을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로봇 공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병원에서도 로봇이 수술하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동지방에도 처음으로 첨단 수술 로봇이 도입돼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립선암 환자의 수술실입니다. 의사가 로봇 원격 컨트롤러에 앉아 부지런히 손을 움직입니다. 의사의 명령에 따라 환부를 도려내는 건 수술 로봇의 역할. 기존의 개복술 대신에 환자의 몸에 작은 구멍을 내고 로봇팔 4개와 카메라를 이용해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 과정은 10배 이상 확대가 가능한 고해상도 3D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로봇 수술은 일반 수술에 비해서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기구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맞춰 영동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수술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수술 로봇 역시 의사의 손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원리인 만큼 숙련된 의사의 솜씨와 로봇의 정밀함이 맞아야 최상의 효과를 드러냅니다. 장점은 환자의 배를 다 가르지 않아도 수술이 가능해서 회복이 빠르다는 거지만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수술비가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전 세계 의료 로봇 시장은 약 7조 원 규모. 아직은 해외 특정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국산 로봇도 임상을 마치고 수술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외과 수술하는 분야의 전 분야에 아마 로봇이 적용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또 해외에는 한 7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지만 의료용 로봇은 최근 인공지능과도 접목하는 만큼 새로운 첨단 기술을 장착한 채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최근 들어 거리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유 킥보드인데요. 편리한 이동 수단일 수 있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는 방해물이기도 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젊은이들이 언덕을 내달립니다. 어디서나 타고 내릴 수 있고 탄 만큼만 계산하는 공유 킥보드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원주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가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부터 주요 사거리마다 한두 대가 서 있고 수요가 많은 곳엔 4-5대가 서 있습니다. 문제는 자유롭게 탄 전동 킥보드를 아무 데나 세워둔다는 겁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주로 이런 인도에 세워져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길가에 놓은 건 일부. 길가 여기저기 아무렇게 놓인 킥보드를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정한 반납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를 가로지르는 건 물론 비좁은 교통섬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을 가리기도 합니다. 어린이나 노인 같은 교통약자, 특히 어두컴컴한 야간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빛이 없고 그럴 때는 갑자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길거리 한복판에 세우다 보니까 촉촉할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취재 중 마주친 6명의 이용자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공유업체가 헬멧을 제공하지 않는데 필요할 때 바로 타고 내리는 공유 특성상 헬멧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택시나 버스 찾는데 그게 없을 때 비슷하게 차선책으로 이거 타는 건데 그 헬멧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 5월 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범칙금 부과 대상이지만 경찰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에서만 4개 업체에서 1000여 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 중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대여업을 할 수 있다 보니 최근 한 달 새 급증한 겁니다. 전동 킥보드 무단 적치는 인도에 상품을 내놓고 장사하는 것처럼 도로법 위반 처벌 대상이지만 불편 민원이 들어온 곳만 업체에 연락해 자율적으로 치우게 하는 게 전부입니다. 앞서 공유 킥보드가 활성화된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고 간편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불리한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도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인구 3%인 강원도에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콘텐츠를 잘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정치적인 종속 변수에 버물러 있는 강원도가 힘을 결집하면 구경꾼이 아닌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지사는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도청사 신축과 춘천 철원 고속도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가 피서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해수욕장 방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릉시는 개장 기간 해수욕장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릉 경포를 비롯해 동해 망상과 삼척, 속초, 양양, 낙산 등 주요 해수욕장 5곳은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됩니다.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 애플리케이션 일단시켜가 연말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온라인으로 양양과 고성 등 9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안에 일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속초와 정선,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등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고 원주, 횡성, 영월이 조만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형 배달앱 일단시켜는 현재 2,300여 개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됐고 3만 4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와 망상 2, 3지구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은 기존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를 일반 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내 입주기업의 취득세 감면과 임대료 완화, 임대기간 연장 등의 추가 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망상 2, 3지구 사업은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 달 안에 확정되면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뽕나무 가운데 하나인 정선군 봉양리 뽕나무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수령이 6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정선군 봉양리의 뽕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직권 지정할지를 심의하기 위해 어제 전문위원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하반기 전문가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봉양리 뽕나무는 높이 25m, 둘레 2.5m 규모로 지난 1971년 강원도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됐습니다.